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강남을 비롯한 학군지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시면 강남구의 초등학생 신입생이 8명이라고 합니다. 교육 1번지까지 덮친 학령 인구 감소라는 그런 뉴스 타이틀이 있는데요. 서울 초등학생이 10년 새에 9만 명이 감소하였고요. 서초구에서도 3년 만에 절반이 된 곳도 있다고 하고요. 신입생 0명인 곳도 전국적으로 170곳을 넘길 거라고 합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초등학교 57곳 중에 30곳이 신입생이 100명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의 강남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강남구의 초등학생 학생 수 현황을 보시면 1학년 입학생이 253명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50명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강남구의 전체 표를 보시면 대치동 중심으로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모습인데요. 비학군지 지역보다 오히려 초등학생 수가 더 적은 학교도 강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즉 강남 내에서도 학령 인구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상세 내역을 보시면 서울의 노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이 36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에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적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이 녹색 부분이 서울 노년 초등학교를 배정받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보다는 빌라나 일반 주택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강남 핵심지라고 할지라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은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설사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 이곳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에 있는 지역들은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즉 도보로 이용할 수가 없는 위치이고요.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경우는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있는 그런 가정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규모 학원이라든지 초등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1인 가구라든지 혹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초등학교마저 폐교를 하게 된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등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넓은 권역으로 초등학생이 등하교하기에는 훨씬 더 먼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우는 강남에서조차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들이 점점 더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치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입학생 수가 279명이고 대치초등학교는 153명입니다. 그리고 대곡초등학교는 111명인데요. 이렇게 대치동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들은 초등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학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대치동은 초등학생들이 많고 원래 학군지잖아, 원래 잘 나가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런 곳들은 오히려 학군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표는 24년 고등학교 의대 합격 고등학교 순위인데요. 1위부터 4위까지는 자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 학군을 나타내는 지표로 좀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 순위만 보면 전주시가 전국에 가장 뛰어난 학군지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지만 이 자사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례로 상산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군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고들을 빼고 동네의 학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고 기준으로 순위를 보신다면 5위가 숙명여고, 6위가 강서고, 6위가 단대부고인데요. 위 세 학교는 모두 대치동과 목동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위를 보시면 대치동이나 대구 수성구나 목동에 있는 학교가 순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학군도 점점 더 양극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북에 있는 그런 명문고들도 이 순위 안에 있었고요. 대치동 반포를 제외한 다른 강남권의 고등학교들도 순위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위에 있던 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특정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치동, 목동,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일반고를 보시면 13위에 반포에 있는 반포고가 들어가 있고요. 16위에는 화성시에 있는 화성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성고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고라 볼 수는 없고 자사고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고를 빼고 본다면 송파에 있는 보성고등학교, 분당에 있는 분당대진고등학교, 판교에 있는 보평고등학교,
방배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 줄수록 이런 학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이후에는 세대수가 거의 2배로 늘기 때문에 재건축 이후에는 목동에 몇 개 학교가 이 순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8학군에서도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라가 있는 그런 곳들은 가면 갈수록 자녀를 키우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학교보다 오히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들이 학군적으로는 더 뛰어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군과 좋은 학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